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 진짜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바빴어요? 아 내가 뭐 내가 바빴던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하니까 먼저 바빠서 내가 전화하고 싶었는데 정희 씨가 바빠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그랬어요? 네. 바쁘긴 바빴는데 네. 핑계고. 네. 연말에는 술 먹다 바빴고. 바빴네요. 저도 그런 걸로 바빴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도 네. 지금 3월이니까 한 3, 4개월 만에 네, 그렇죠. 그래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도 북카페인데 네. 밖에 손님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이제 약간 안에서 장소를 바꿨어요. 네네 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세미나실 아니고 밖에서 손님들이 수다를 떨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약간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네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최대한 크게 말을 할게요. 네.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 이제 올해 전 프리랜서니까 네. 올해 할 일들 좀 다시 계획서나 이런 거 제안서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일복이 많아진 것 같아요. 좋은 다행인 것 일이네요. 같아요. 돈 많이 버시겠어요. 돈이 많이 단가가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원래 바쁘신데 네네. 하는 게 더 많아지셔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돈 버는 네. 거나 작년에는 돈 없이 네. 하는 거였는데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네. 책을 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가 원래 하려던 책이 있었죠. 네. 창수님이 추천하신 네, 네. 뭐였죠?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고 버나비드 데이비스 건데 네. 그거를 제가 했는데 읽다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네. 템포가 그런 책이 템포가 끊기면 못 읽어요. 못 읽겠더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안 돼가지고 네. 이 책은 접고 다른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네. 이제 전반적인 오늘은 편한 책 이야기 좀 해보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네. 들었던 생각들 네. 그런 거 좀 재미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책을 읽으면서 방금 정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좀 생각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희 씨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네. 걸 목적으로 책을 읽으세요? 저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네. 왜 책을 읽냐고. 네, 그렇죠. 저도 많이 받거든요. 그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받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일단 처음 시작은 유익성에서 시작한 것 네네. 같아요. 책이 일단 읽으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읽기 시작했지만 읽다 보니까 책 자체를 좋아하게 되고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그 독서를 하는 글을 읽는 네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 자체를 일단은 1번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 또 나의 뭐 감성, 지성을 네네. 깨워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것들은 드라마도 있을 테고 영화도 있지만 네네. 좀 애둘러 가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게 내가 노력을 해서 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값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면서 가치 있는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좌우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책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유용성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혹시 어떤 거세요? 유익성. 네. 뭐 예를 들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실용서적은 실질적으로 삶에 얻을 게 있는 네네네.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문학이면 문학이기 때문에 또 간접 경험 혹은 그 깊이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작가들이 써놓은 주인공들의 삶의 네네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네. 책이란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분야가.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 정희 씨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왜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은 약간 책을 정말 좋아해서 읽는 사람 외에는 좀 뭔가를 얻으려고 그죠.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많이 읽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보통 책을 읽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많이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답을 찾으려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개발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막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 정말 잘못됐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비판적인 시각 중요하죠. 네네. 그러면서 제가 왜 책을 읽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책을 읽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책은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왜 그 사람이 그런 의견이 나왔지? 생각이 나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그런 측면에서면 작가도 중요하겠네요, 창수님에게는. 아니 저는 작가보다는 어떤 주제로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 네네. 그래서 저는 주제 단위로 찬성 반대를 이렇게 나눠서 읽어요. 찬성 한 번 읽고 반대 한 번 읽고. 네.
정반대 네, 의견에 있는 오히려 측면이 있는 양방향을 극과 네. 극을 보면 그 사이에서 아 나는 이쪽에 좀 더 맞고 맞아요. 이쪽에 좀 더 안 맞다 이런 걸 알면서 내 생각은 과연 어디에 더 가깝지 하면서 제 의견을 만든다. 네. 맞아요. 의견을 그러니까 자신만의 사고를 네네네. 판단을 하기 전에 사고의 확장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편협한 사고에서는 그 안에 있는 판단밖에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현명한 판단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양극단의 의견 또 정말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나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일반적으로 읽을 때 좀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책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책이 있으면 A의 답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B라는 책에서 반대 답이 나오면 멘붕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A라고 B라고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인데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러면서 책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다가도 다시 아 책은 다 의미 없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왜 누군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사람에게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계도 있고 서로에 네.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맞아, 있는데 이거 책은 텍스트잖아요. 네, 글일 네, 뿐이기 네. 때문에 너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네.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기 네.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또 책을 또 특히나 접하지 않은 분들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답인 양 네. 생각하는 것이 이 글이라서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창수님은 왜 책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양한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문학도 어떻게 뭐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만든 세계고 뭐 철학이나 이런 거는 또 순수한 생각이니까 그 관점을 그 사람을 마치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생각도 쟤는 왜 저렇게 주장을 하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읽는 편이에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의견이나 어떻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지? 라는 걸 접했을 때는 그 다음 행동은 뭐예요? 그 사람을 그 뭐 작가에 대해서 알아본다거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건가요? 네, 그렇죠. 아니 뭐 근데 보통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머리로는 납득은 되는데 가슴으로 동의가 안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많죠. 근데 그 말씀 진짜 잘하신 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먼 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뭐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난 이건 알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마음 깊이 진심으로 느껴서 깨달은 것하고는 아는 거하고 네. 깨달은 거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그 진짜 아는 게 사실 마음으로 깨달은 거, 네네. 내가 겪어서 체험해서 얻은 것, 그래서 깨달아진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너무 사람이 많이 휘둘린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 하면 아침형 인간이 무조건 절대적인 진리인 듯이 말하고 그다음 몇 년에 또 저녁형 인간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녁 인간이 진리인가? 사실 두 개가 뭐가 더 나은 게 아닌데 이게 나왔을 땐 반드시 이게 돼야 되고 맞아. 이때는 반드시 이게 되고 그러니까 앞에 말했듯이 반드시 이게 유행되면 이게 정답인 듯이 이야기하는 게 참 아쉬워요. 근데 그 자기계발서 얘기가 나서 말인데 네네. 우리 이제 책을 창수님도 그렇고 저도 책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이제 뭐 독서 모임을 하거나 책 읽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는 가기 때문에 네. 자기계발서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되게 읽는 사람 많이 읽는 또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싫어하는 맞아요, 측면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자기계발서는 창수님도 그랬듯이 그게 답은 아닌데 그럼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 네네. 자기계발서가 어쨌든 그걸 쓰는 작가가 있을 테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을 테고 그것도 다양한 책 분야 중에 한 분야인데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면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왜 그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비난을 하거든요. 네, 자기계발서 네. 싫어하는 네, 사람들은 네, 네, 그럴 그러니까 수 왜 있죠. 비난을 네. 하는가? 그렇다면 비난할 근거는 뭐며 네, 또 네. 그렇게 반대적으로 자기계발서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며 네. 그런 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사실 자기계발서 뭐 예전에도 많이 읽었고 지금도 가끔씩은 읽지만 네. 저는 그냥 제가 많이 읽는 책 분야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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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크게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또 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네, 싫어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계발서를 한 번쯤 읽어봤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네. 읽었고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었고 네.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싫다. 그러니까 네. 자기계발서에 나온 내용은 너무 이상적인 내용일 네, 뿐이다라는 네, 네.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책은 필요 없는 책이야 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기계발서 안 읽는 주예요. 옛날에 좀 읽었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힐링 콘서트도 엄청 싫어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저는 전혀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내가 나한테 필요 없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좀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 없다 해서 비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자기계발서가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안 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계발서가 제가 볼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특히 그건 같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필요 없어요. 맞아요. 마이웨이가 강하니까. On my way. 네. 그냥. 누가 뭐래도 내 거 할 건데. 맞아. 근데 반대로 말해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이나 좋게 말하면 엄청 신중한 사람한테는 하나의 방향으로서 참고할 만한 길잡이. 우리 여행 다니거나 이럴 때도 가이드북 보잖아요. 네. 안 봐도 되지만 안 봐도 가는 데는 문제 없고 가이드북 보면은 좀 참고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전 자기계발서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 수요가 있는데 사실 여행 책자랑 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기계발서라는 게 네네. 인간 생활이나 내 삶에 대한 여행 가이드 그게 답은 아니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기계발서가 네. 좀 괜찮은 거 나왔다면 되게 많이 팔리고 하잖아요. 네네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근데 그런 측면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거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네네. 제일 어떻게 보면 책이 아니라 독서의 입문 단계 중에 좀 네네네. 앞쪽이 자기계발서 분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네. 봤을 때 그런 경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입문 단계에서 좀 많이 읽히는, 그리고 손쉽게 손이 가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있고, 그죠? 좀 심오하거나 어려운 거나 철학적인 책은 사실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독서 인구 구조로 봤을 때 네네. 자기계발서가 많이 팔리는 구조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방금 이야기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에 밀접하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도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무슨 고차원적인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삶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가장 삶에 밀접한 게 제가 생각할 때 자기계발서, 뭐 재테크, 경제, 그러니까 돈, 결국은 돈이죠. 맞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먼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책을 손에 넣고 먼저 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 멀리 있는 먼 나라 이야기고 이건 당장 내 삶에 왔다는데 지금 내 삶이 힘든데 맞아요. 무슨 그런 걸 먼저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손에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기계발서, 뭐 경제서적, 재테크서적, 어떻게 보면 실용서적인데 네.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내가 독서를 해야지라고 찍기보다는 내 삶을 유용하게 하는 한 가지의 그냥 방법으로서 네네네. 택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범주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맞아요. 이제 책 일환으로 하나의 범위로 보지만 일반 대중, 책을 안 읽는 대중에게는 그런 자기계발서, 재테크 서적들은 뭐 다른 영상을 본다든지 뭐 자료를 찾아 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죠. 네, 책을 맞아요. 읽는다는 행위랑은 조금 형태가 다른 것 네,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네. 우리가 막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질문이 중요하다. 대답을 잘해야 돼. 중요하죠. 예. 왜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전 질문 안 해요. 음. 누구한테 질문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힘들고 안 하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근데 왜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건 잘못인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네, 맞아요.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질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질문을 네네. 해야 한다고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질문은 해야 한다고 말을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저는 원래 질문이 많은 사람인데 왜 많냐면 그게 질문을 해야 좋은 거기 때문에 양질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네, 궁금증이 네, 네. 있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우리나라 뭐 책이나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에서도 보면 질문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질문을 많이 해야 하고, 근데 그 질문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놓고 질문을 또 하라는 것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되게 폭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도 그런 측면도 있고 좀 그러니까 질문은 저는 그냥 그렇긴 해요. 남한테 하는 질문이 없는 거지 저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은 많거든요. 아, 중요해요. 진짜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딱 하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고 이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될 때만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건 네네네.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스스로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던가요? 그죠? 그렇죠. 맞죠? 네, 저도 이게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내가 이런 거 다른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스스로에 대한 생각 사유를 꼬리를 물고 네.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왜 마음이 불편하고 혹은 힘든지 네, 네. 내 마음에다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잖아요. 사실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 속인가 답은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네.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질문이 중요하다인데 왜 질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라는 사회 분위기이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질문만 해라지. 네. 그래서 오히려 질문이 많은 친구 중에 보면요, 허당이 너무 많아요. 그냥 소위 말해 쓸데없는 질문. 그러니까 답 정해놓고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놨다기보다는 저 질문을 하면 당연히 저 대답이 나오는 게 뻔한 질문들만 하는데 이걸 자기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궁금증이 많다는데 그거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건데 이거를 질문을 잘한다고 평가해 주는 것도 좀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워낙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거예요. 양적으로 네. 늘려서 양이 늘어나면 이제 그 안에서 질을 따질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질을 따질 수준도 아닌 것 네. 같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하라 네, 이렇게 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을 할 환경도 주지 않고 그죠? 맞아요. 2차 이거는 폭력이에요. 내가 봐서 질문할 환경도 주지 않고 억압을 해놓고 또 질문을 하라는 폭력을 강요를 하는 건 폭력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저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라 해야 되나 정신적인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질문을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나 좀 뭔가 좀 깊숙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 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본질을 알려면 질문이 제대로 돼야지 제대로 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질의 질문이 네, 양질의 답을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반적으로는 양질의 질문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질문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답이 나오는지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저는 사진을 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죠. 비슷하게 사진을요 아무리 많이 찍어도 건질 거 몇 개 없죠. 건질 거 없어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찍으니까. 그게 저는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뭐 이걸 이쁘게 찍어야지 이렇게 뭐 어떻게 화려하게 찍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찍고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봐야 진짜 깊은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거랑 좀 질문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고민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양질의 질문이 나오기까지에는 말 그대로 그 질문 안에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를 하기까지에 내 안에서 무수한 생각들이 떠돌 거 아니에요. 그걸 정말 응집을 시켜서 양질의 질문이 나오기까지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네, 해야 맞아요. 되고 네.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 답도 한번 찾아보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고 나오는 질문이어야. 근데 확실히 양질의 질문은 양질의 답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